게이밍 노트북은 역시 불 들어오고 성능 좋고 주사율 높고 온도 관리 잘하고 불필요한 기능 빼고 저렴한 게 최고죠. 이 노트북이 딱 그런 제품이니까 이번 영상에 더 자세히 알아볼게요. 안녕하세요, 테크몽입니다. 여러분은 게이밍 노트북 하면 어떤 노트북이 떠오르세요? 전 에이수스의 터프 시리즈가 제일 먼저 떠올라요. 이번 영상이 협찬 영상이라 오버하는 게 아니고요. 제 채널이 원래 가성비를 중요시하잖아요. 터프 시리즈는 게이밍 노트북 중에서도 가성비가 정말 좋거든요. 지금 이 모델은 에이수스 터프 게이밍 F15 FX506이란 모델이거든요. 이게 모바일 CPU 중에 최상급인 8코어 16스레드의 11세대 인텔 코어 i9-11900H 프로세서가 탑재된 거고요. 요즘 난리라는 RTX 3000번대 그래픽카드, 그 중에서도 3060이 탑재됐고요. 보통 i9에 RTX 3060 들어가게 되면 되게 가격이 많이 오르는데 이 제품은 100만원대 중후반이고요. i7에 RTX 3050이 탑재되면 100만원대 초반까지 가격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터프 시리즈가 가성비라는 거예요. 근데 물론 가격이 저렴하게 되면 어딘가에서 양보를 한 게 있긴 하겠죠. 그래서 지금부터 이 제품이 가성비가 진짜 좋은지, 양보를 한 부분은 어딘지까지 자세히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에이수스에서 터프 시리즈가 워낙 가성비 게이밍 노트북 중에서는 인지도가 좀 올라가다 보니까 좀 자신감이 오른 것 같아요. 누가 봐도 터프 시리즈라는 걸 알 수 있도록 이렇게 TUF 이렇게 글자가 새겨져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로고 디자인은 심플하게 바뀌었고 중앙이 아니라 우측 상단에 작게 넣었네요. 색상은 이클립스 그레이 단일 색상으로 출시되었고요. 제품의 외관은 겉모양만 딱 봐도 게이밍 노트북답게 두께감도 좀 있고요. 무게감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성능을 살펴보려고 했는데 그 전에 제 눈에 확 띄는 게 하나가 있었어요. 이렇게 열어보면 여기에 지금 보이는데 썬더볼트 4라고 적혀 있는 걸 알 수가 있죠. 게이밍 노트북 중에 썬더볼트 지원하는 노트북 잘 없거든요. 그것도 3가 아니라 4를 지원한다는 점은 되게 특이합니다. 왜냐하면 썬더볼트를 지원하게 되면 노트북의 단점 중에 하나인 확장성을 정말 확장시킬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썬더볼트 도구를 이용해가지고 확장성을 넓힐 수도 있고요. 데이터 전송도 썬더볼트를 지원하기 때문에 이렇게 빠른 속도로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조금 아쉬운 점은 이 USB-C 타입이 썬더볼트긴 하지만 이걸 통한 PD 충전은 지원하지 않네요. 썬더볼트 외에 입출력 단자는 평범해요. 전원 포트에 HDMI 1개, USB-A 타입 3개, 램 포트하고 오디오 콤보 잭이에요. 보통 우리가 마우스를 이렇게 오른손으로 쓰니까 대부분의 입출력 포트들은 여기 왼쪽에 다 모여 있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오른쪽에는 USB-A 타입 하나만 마우스 꽂아서 이용할 수 있도록, 그래서 리시버와 마우스 사이 간격을 가깝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었네요. 다만 여기 오른쪽에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공기가 배출되는 에어홀하고 안에 히트싱크가 보이는데 느낌 오네요. 매우 높은 확률로 여기 이 부분에서 뜨거운 바람이 나와서 오른손을 따뜻하게 데펴줄 것 같습니다. 노트북이 열심히 돌아가는 거를 오른손이 모르게 할 수도 있는데 이 제품은 그런 걸 오른손이 조금 느낄 수 있을지라도 내부에 있는 열 관리하는 데 조금 더 초점을 둔 걸 알 수 있습니다. 사실 게이밍 노트북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성능이 얼마나 좋냐, 그리고 그 성능을 얼마나 잘 유지할 수 있도록 쿨링 시스템이 잘 갖춰졌느냐 이거잖아요. 그래서 게이밍 노트북답게 쿨링 시스템을 좀 자세히 살펴볼게요. 내부 구조를 보기 전에 여기 합판을 이렇게 보면 내부 구조가 훤히 보일 정도로 공기 순환을 좀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허니컴 그립 구조가 적용되었습니다. 밖에서도 여기 냉각팬 하나, 여기 냉각팬 하나, 이렇게 냉각팬의 두 개의 위치를 확인할 수가 있네요. 그래서 공기를 흡입하는 거는 뒷면 중앙하고 밑판을 통해서 흡입을 하고요. 배출은 이쪽과 이쪽, 그리고 이쪽을 통해서 배출을 해요. 이게 지금은 왼쪽으로 보이는데 실제 노트북을 한다고 가정을 하게 되면 오른손이 있는 그쪽이네요. 합판을 한번 열어볼게요. 내부를 열어보니까 히트 파이프가 하나, 둘, 셋, 넷, 4개가 엄청 길게 이렇게 뻗어 있고요. 히트 싱크가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이렇게 3개가 있네요. 그리고 쿨링팬은 밖에서 본 것처럼 2개고요. 램은 여기에 1개, 밑에 여기 1개 이렇게 해서 램은 총 2개가 있고 SSD도 기본적으로 하나가 설치되어 있고 여기에 하나 더 설치할 수 있도록 슬롯이 이렇게 하나 비어 있네요. 여기엔 이렇게 스피커가 있고 배터리 용량은 90Wh입니다. 여기 있는 이 부분이 키보드 위치로 이렇게 보면 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게임할 때 많이 쓰는 WASD만큼은 좀 시원하게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세상에서 제일 재밌는 게임인 벤치마크 게임을 한번 해볼게요. 전 가끔 게임하는 것보다 벤치마크가 더 재밌더라고요. 저만 그런 거 아니죠? 성능을 가장 잘 뽑을 수 있도록 이렇게 터보 모드로 할 거고요. 가장 많이 테스트하는 시네벤치 R23을 돌려보니까 멀티코어가 13000점대, 싱글코어가 1500점대를 넘어버립니다. 와, 이게 CPU가 i9이긴 하지만 데스크탑용이 아니라 노트북용이거든요. 점수만 보면 데스크탑이라고 해도 믿겠어요.
여러 번 테스트하게 되면 점수가 확 바뀔 수 있으니까 스로틀링 테스트도 제가 한번 해볼게요. 10분 내내 돌리는 스로틀링 테스트를 해봤는데 멀티 점수는 조금 떨어지긴 했는데 그거 끝나자마자 바로 싱글 코어를 10분 동안 테스트했거든요. 오히려 점수가 소폭 올라버렸네요. 쿨링 시스템 잘 갖췄다는 게 바로 이런 얘기입니다. 아주 인상적이네요. 자, 그럼 이제 그래픽 테스트를 한번 해봐야죠. 국민 그래픽 테스트인 파이어 스트라이크로 테스트를 해보니까 그래픽 스코어가 약 2만 점, 피직스 스코어가 약 26,000점으로 피직스 스코어는 예상만큼 나오긴 했는데 그래픽 스코어는 생각보다 높게 나오진 않았어요. 이게 RTX 3000번대 그래픽 카드가 노트북에 따라 소비 전력에 따른 성능 차이가 있거든요. 노트북용 RTX 3060의 소비 전력은 보통 60에서 115W 사이인데 게임 중에 이 노트북의 RTX 3060 소비 전력을 확인해 보니까 약 90에서 100W 사이임을 알 수가 있었어요. 이 정도면 한 중간 아니면 중상이라고 해야 될 것 같네요. 이 RTX 3060 120W급이 들어가게 되면 이 노트북 어댑터가 200W가 아니라 한 230에서 240W쯤 되거든요. 그래서 어댑터 용량만 보고도 이 정도 성능을 예측하신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파이어 스트라이크를 한 번 테스트하는 게 아니라 여러 번 테스트해가지고 성능이 얼마나 떨어지는지 스트레스 테스트도 한번 해봤어요. 이게 연속으로 20번 돌리는 건데 20번이나 돌렸을 때 프레임을 얼마나 잘 유지하는지 그게 97%가 나와서 패스한 걸 알 수 있죠. 하여튼 이걸 통과한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얘는 되게 열 관리를 잘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 CPU나 GPU의 온도를 봐도 최대 온도가 80도가 넘지 않는다는 거는 데스크탑이 아니라 노트북임을 감안하면 열 관리 되게 잘하네요. 오른손을 뜨겁게 하는 데는 이유가 있었네요. 쿨링 시스템이 되게 좋습니다. 이걸로 제가 오버워치를 돌려봤는데 최상 옵션에서 훈련장 기준으로 200프레임을 넘었고요. 실제 게임에서도 안정적으로 디스플레이 최대 주사율인 144Hz 이상을 꾸준히 유지했어요. 그리고 온도도 제가 꽤 오래 게임을 해봤는데 CPU와 그래픽카드 모두 85도를 기준으로 그거 이하로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진짜 쾌적합니다. 조금 더 고사양인 배틀그라운드는 어떨까요? 오버워치보다 워낙 고사양 게임이니까 풀옵션 기준으로 최고 주사율인 144Hz만큼의 프레임을 유지하진 못했지만 많이 하시는 국민 옵션 기준으로는 잘 나오면 거의 150프레임, 못 나와도 100프레임 정도는 유지를 해줘서 꽤나 부드럽게 돌아갔어요. 원래 게임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얼마나 그래픽을 좋게 하느냐도 중요한데 그게 만약에 안 된다면은 프레임을 얼마나 잘 유지하느냐 이게 더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노트북이라는 걸 감안했을 때 정말 괜찮은 프레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소음은 고성능 모드에서는 열 관리를 위해서 조금 높은 편이긴 한데 키보드 온도 관리는 꽤 잘해요. 키보드 중앙부의 온도는 최대 50도가 조금 넘어간 건 아쉽지만 게임할 때 많이 사용되는 WASD의 방향키의 온도는 30도 초중반으로 유지하는 걸 알 수가 있었습니다. 다만 예상한 것과 같이 오른쪽으로 나가는 공기가 조금 따뜻하긴 하네요. 그리고 디스플레이에 대해서도 얘기해 볼게요. 얘가 sRGB가 스펙상 62.5%, 제가 실제로 측정해 보니까 66%가 나왔고요. 밝기는 스펙상 250니트인데 다행히 측정해 보니까 300니트로 조금 더 높게 나오긴 했어요. 어쨌든 밝기는 좀 평범하고요. 색공간은 다소 부족하지만 144Hz를 지원하고 화면이 움직였을 때 찢어지는 걸 막기 위해서 어댑티브 싱크를 지원하는 IPS 디스플레이를 탑재했네요. 60Hz의 어댑티브 싱크를 지원하지 않는 모니터로 게임을 하면 이렇게 화면을 전환할 때 그래픽이 찢어지는 게 보입니다. 근데 이건 그런 게 거의 안 보이죠. 그래서 게이밍 노트북은 이런 걸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게임을 하긴 좋은데 색공간이 부족해가지고 그래픽 작업용으로는 조금 힘들 것 같다는 게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도 조금 위로받을 수 있는 거는 이 노트북이 썬더볼트를 지원하니까 외부 모니터를 썬더볼트 단자를 통해서 연결할 수 있다는 점은 조금 위로가 되긴 합니다. 키보드의 경우에는 게이밍 감성이 느껴지는 이렇게 RGB가 적용되어 있고 나 게이밍 노트북이야 라고 할 만한 그런 요소들이 곳곳에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기 WASD 중 여기 W키를 손으로 만져보면 볼록하게 솟아나온 부분이 있어가지고 눈으로 보지 않고 이렇게 손가락만 올려가지고 방향키가 어딘지 찾을 수 있고요. 그리고 이 상태에서 스페이스바를 누를 때 잘못 눌러지는 걸 막기 위해서 이 부분을 이렇게 넓게 만들었고요. 그리고 방향키로 하는 게임도 많은데 이 방향키의 크기를 다 동일하게 만들었고 여기에 이렇게 빈 공간을 그대로 만들어 놔가지고 이것도 눈으로 안 보고 이렇게 방향키의 위치를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놨네요. 그리고 위에 있는 기능키도 F4하고 F5, F8하고 F9 사이에 이렇게 간격을 둬가지고 이렇게 F5 키를 바로 찾을 수 있게 되게 잘못된 입력을 줄이는데 노트북 치고 신경을 되게 많이 쓴 편이에요. 다만 이제 문서 작업용으로 나온 게 아니라 그런지 저는 이제 펑션 키와 같이 이걸 눌렀을 때 이게 페이지 업, 페이지 다운, 홈, 엔드 그런 게 적용되면 되게 편한데 그런 걸 할 수 없다는 건 조금 아쉽네요. 그래도 키를 눌렀을 때 스트로크가 1.8mm로 보통의 노트북인 1.5mm보다 훨씬 더 깊어가지고 누르는 맛이 있고요. 전원 버튼도 이런 데 있으면 잘못 눌러지기 쉬운데 이렇게 따로 있어가지고 실수로 전원 버튼 잘못 누를 일은 되게 없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스피커의 성능은 어떠냐? 보통 헤드셋 쓰고 하고 스피커의 성능은 여기 쿨러 소리에 묻혀가지고 잘 안 들리잖아요.
그래서 이런 가성비 노트북에서는 스피커의 성능에 그렇게 많은 투자를 하지 않습니다. Tryna play a game, but you don't play for keeps. Messing with a girl from the east side, yeah. Kinda love you, wanna build your dreams on, yeah. 그냥 평범합니다. 저음이 가볍긴 하지만 없다고는 할 수 없을 정도고, 보컬의 목소리가 이렇게 앞에 나와 있지만 그렇다고 또 배경에 묻히지도 않아요. 근데 마이크 성능은 확실히 신경을 썼어요. 양방향 AI 노이즈 캔슬링이 있어가지고 이걸 켜면 상대방에게 내가 게임할 때 나는 소리, 키보드 타고 나는 소리, 팬 소음 이런 거를 한번 처리를 해서 걸러주고 내 목소리만 전달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 적용됐습니다. 확실히 가성비 게이밍 노트북이라지만 넣을 건 넣어줬네요. 그래서 이 FX506 이 노트북은요 15.6인치 기준으로 i7-11800H의 RTX 3050 8GB 램이 탑재된 거는 가격이 100만원대 초반, 그리고 제가 리뷰한 i9-11900H의 RTX 3060의 16GB가 탑재된 건 100만원대 중후반으로 가격 대비 성능, 그리고 그 성능은 단순히 스펙뿐만 아니라 쿨링 시스템까지 생각을 했을 때 이 제품은 되게 잘 나온 제품입니다. 원래 i9 들어가게 되면 가격 200만원대 넘기는 걸 자주 보거든요. 그리고 윈도우를 뺀 프리도스 모델이고 디스플레이의 색 공간을 조금 양보를 해가지고 이게 가능한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도 게이밍 노트북에서 꼭 필요한 고주 사율과 성능, 쿨링 시스템, 그리고 키보드 디자인이랑 플러스 알파로 AI 노이즈 캔슬링까지 들어가가지고 게이밍 노트북을 제대로 이해하고 확실히 가성비적으로 만들었습니다. 아마 이 정도면 이 제품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궁금한 대부분이 해결됐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궁금해할 만한 거 해결이 이 영상으로 안 됐으면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대댓글 달아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예요. 영상 괜찮았으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테크몽이었습니다.